안녕하세요. 박예빈입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날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 보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신문 한국일보의 3월 2일자에 난 이야기입니다. 현직 교사 생활 16년 차 하고 계신 선생님이시고요. 아이들 둘을 초등학교 입학을 2명을 시켰고, 그래서 학부모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서 부모님께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께 드리는 당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습이래요. 복습을 꼭 시키고 아침 등교 전에는 야단치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건 어머니들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 기분 나쁘게 해서 학교 보내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침에 밥을 먹는다거나 씻고 자기를 이렇게 챙겨서 가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늦는 것 때문에 많이 혼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어머니들께 좀 참아달라라고 특별하게 당부하시네요. 그게 아이 학교 생활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그게 아이들 행동이나 그 다음에 생활에서 나타나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겠죠.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 초등 입학을 앞둔 부모에게 3월은 잔인한 달이다. 새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고 방과 후 일정을 짜고 담임 교사와 상담하다 보면 한 달이 금세 지난다. 입학 전 선행학습을 얼마나 시켜야 하는지, 학부모 반모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떤 팁이 필요한지 일일이 걱정하다 보면 수험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게 굉장히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키고 저는 정말 잠도 잘 못 잤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 아이를 정말 예뻐하실까, 선생님의 한마디에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했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100% 공감합니다. 16년차 교사 이진혁, 경기 창영초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3년 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올해 초등 3, 4학년이 되는 두 아들을 둔 그는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둔 2015년부터 자진의 초등 1학년 담임을 내리 2년 맡았다. 교사와 학부모 경험을 토대로 초등 1학년 학부모의 상황별 대처법을 조목조목 정리한 저서 아들이 초등학교에 갑니다. 를 지난해 말 펴냈다. 책까지 쓰셨나 봐요. 네. 최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이진혁 교사는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했지만 내 아이 초등학교 입학 때는 감회가 달랐다. 고개 푹 숙이고 학교 상담하러 온 학부모 심정을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초등 입학 직후 학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생활 주기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이 시는 평일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하교 시간이 12시 50분에서 1시 40분 사이라면서 3월은 돌봄 교실, 방과 후 교실, 학원 등 하교 후 일정을 짜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자녀 하교에서 부모 퇴근까지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부모가 3월 한 달간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이유다. 이진혁 씨 부부는 교사인 아내가 두 아이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2년간 육아휴직을 쓰셨대요. 아이가 낮잠은 잘 잤는지, 점심 반찬을 얼마나 먹었는지 일일이 확인해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초등학교 교사는 청유형의 가정통신문 발송으로 고지 의무를 끊는다. 이진혁 교사는 교실 창문으로 아이 수업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취침 전 불을 끈 상태에서 아이에게 학교 생활을 물어보라고 권한다.
단순히 묻기보다 아빠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는 오늘 옆집 누구랑 이런 일을 했어. 하는 식으로 부모의 일과와 감정을 나누며 말을 유도하는 게 좋다. 말수가 적은 아이라면 수다쟁이 아이를 둔 부모와 친해지는 게 정답이다. 정보 교류의 최전선인 학부모 반모임은 그러나 아이 초중 입학을 앞둔 이들에게 최대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마다 입학철이면 전업맘이 워킹맘을 따돌리려고 남모임을 주도하고 이에 대항한 워킹맘이 반모임을 연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실제로 이렇진 않거든요. 네. 요즘 어머니들이 반톡을 묶는다고 해도 청문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요. 반드시 이렇지는 않아요. 네. 너무 튀지도 옹색해 보이지도 않을 입학식용 드레스 코드와 브랜드 정보도 떠돌지만 이 시는 보통의 학부모 사이에서는 워킹맘과 전업맘이 물과 기름처럼 나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생님도 말씀하셨네요. 실제로는 아이 성별에 따라 부모의 성향에 따라 반모임이 나뉘는 경우가 더 많고 초등 1학년 때 만난 학부모들은 아이의 학교 적응만을 관심사로 뭉쳤기 때문에 가장 끈끈하게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맞아요. 저도 저희 큰아이가 1학년 때 했던 축구 모임을 계속 졸업식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1학년 때 어머니들 모임이 제일 끈끈한 것 같긴 해요. 아이 입학 전 선행학습을 얼마나 해야 할까? 어머니들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계시죠? 이 교사는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2017년 교육과정 개정 후 초등학교 1학년이 글자만 45시간을 배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글을 떼고 입학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건 자음과 단모음을 합쳐 음가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학 역시 숫자부터 가르친다. 혹여 유치원 때 척척 풀던 덧셈 뺄셈을 초등 입학 후에 못한다면 연산을 한 게 아니라 학습지 기호를 반복해 익힌 것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어떻게 해요? 앞 단계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진혁 교사는 국어든 수학이든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 일부 학부모 중 선행학습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2학기에 아이가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면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배운 내용은 매일 복습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혁 교사는 초등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 키즈폰을 사주셔도 된다. 하지만 졸업 때까지는 절대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상담한 초등학생 상당수가 친구 험담과 욕설, 야동을 스마트폰으로 접했다. 초등 1학년 담임의 장점도 있다. 학생들이 서열에 대한 인식이 없고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학생 신변이 빠르게 파악이 된다. 이진혁 교사는 다만 감정을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해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와 다투거나 싸울 때 학부모가 양쪽 의견을 모두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문제가 있을 때 담임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기가 생후 100일부터 통잠자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100일의 기적처럼 입학 후 6월에 접어들면 학생들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딱 한 가지만 등교 전 아이 다그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아이의 아침 컨디션이 하루 학교 생활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학년 어머니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등교할 때 좋은 기분으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세요. 언제까지? 100일까지는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모두 초등학교 1학년 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